행정자치부 장관 김동완 해임해야 된다 해서 그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 저를 기억나죠. 해임 건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가결하자마자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간제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식물장관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뭐 국민의 민심을 완전 거스르는 겁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거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야당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 탄핵소추안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야당이 어떻게 할지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저 오늘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일단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관련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물론 뭐 사인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 나온 얘기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김경수 전 지사가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나 안 받겠다 사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이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네. 복권 없는 사면은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지난 8.15 특별 사면 때도 김경수 지사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예. 법무부에서 그냥 임의로 검토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관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청와대 발로 계속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제 만기가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복권하는데 이렇게 구색 맞추기 끼우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명박 대통령 제 행기 한 15년 남아 있고 김경수 지사는 4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4개월 더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마침 엄청나게 이렇게 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네. 청와대 아주 용산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가족들도 예. 그런 그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걸로 이 사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이제 고유 권한이지만 예, 그렇죠.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 예. 그렇게 보면 뭐 사면 없는 복권 없는 사면은 사실 가석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박원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면 복권을 하면 당연히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예.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사면 없는 죄송합니다. 복권 없는 사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의 네.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통해서 말씀한 거 보면 예. MB 사면에 들러리서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예, 단호한 그런 입장이죠. 예, 예. 그런 표현인데 그러면은 지금 겉으로는 사면만 하고 복권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 복권 다 해주면 그건 받겠다는 겁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아니면은 사면 복권 다 같이 해줘도 MB와 내가 같이 나가는 거는 싫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직접 최근에 뵙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제 이 사면을 하면 복권까지를 포함해서 사면 복권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사면만 하면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명분은 이제 MB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그런 예. 의미신 거고 왜 지금 그럼 대통령실에서 저 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아예 정치인 같은 경우 해줄 거면 사면 복권 다 해주지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 통합 차원이라고 하면 예, 뭐 그렇게도 얘기들 하시는데 왜 그럼 대통령실에서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안 해주는 거라고 보세요? 어제 어떤 분이 우상호 전 대표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지사를 사면만 하고 복권 안 하는 것은 자기 대선에서 유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들었는데 제가 볼 땐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사면 복권 나오면 우리 이제 경남, 부산, 울산 PK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경남, 부산, 울산에 있는 그리고 또 뭐 친명 뭐 친문 구별하는 것도 언론의 프레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독 뭐 유력 후보이긴 한데 또 김경준 지사가 이렇게 사면 복권이 되면 정치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견제하는 게 아닌가.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시켜주면 발을 묶어놓는다.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이거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웅래 의원 같이 의정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예. 저 체포동의 요구 여기 이제 국회로 갑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로 당론으로 결정할까요? 아니면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길까요? 아마 이제 노웅래 위원의 이제 소명을 들어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의 희생물이다 이렇게 본인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어제 그 각 의원실에 친전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현역 의원이고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해서 방어권이 보장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친전 내용이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비치면 굉장히 민주당 고민이잖아요. 곤란하니까 네. 사실은 요즘은 체포동의안이 오면 네. 거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평소에 이제 성품이나 이런 의정 활동을 보면 굉장히 성실한 분이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또 이제 민주당에 좀, 오래 계셨고.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 노웅래 의원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는 의원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당에서 자유투표를 할지 당론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아마 자유투표에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자유투표에 맡기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시나요? 좀 이른 전망이긴 하죠. 전에 뭐 염동열 의원이라고 예. 저 강원랜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민원을 많이 들어서 지금 국민이 예. 체포동의안 그때는 염동열 의원이 굉장히 많이 그 좀 네.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부결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3명 다 가결은 됐었죠. 이번 예. 국회에 들어와서. 전-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뭐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노웅래 의원이 평소에 성품이나 해온 일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잘 아마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예. 노웅래 의원이 이제 저 연설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쭉 해명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잘 되는 경우는 방어권이 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긴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쭐게요.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관련해서 예.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재헌 국회 네. 때부터 지금 국무위원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게 총 8건인데요. 네. 87년 이후로는 5번째인데 네. 그 거부권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사실 대통령이 다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안 한 케이스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네. 유일했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2번째 지금 해임 네. 건의안이 가결됐잖아요. 박진 장관 거부권 행사했고 당사자시잖아요. 예, 이상민 장관 그랬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동훈 통일부 장관이 네. 그 DJP 연대가 깨지면서 남북 문제에 해임안이 가결됐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리를 했고 네. 2003년이니까 19년 전인데 네, 그러니까. 한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미군 사격장 훈련장에 난입해서 네.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치안주무 장관이 네, 네. 이제 예를 들면 포천경찰서장이나 네. 경기경찰청장 또 뭐 경찰본청장을 뭐 그 예를 들면 직위 해제 이런 게 아니라 네. 치안 업무를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김동완을 해임해야 된다 해서 그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 저를 기억나요. 해임 건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가결하자마자 제가 사실 그날 저녁에 간제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거든요.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노발대발하더라고. 부당한 해임 건의안에 당당하게 맞서야지 왜 김두관 장관이 그 사표를 내냐 그랬는데 왜 했었어요, 진짜? 그때 이제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국민의 선택과 대통령은 됐지만 총선 2004년 총선에 우리가 일당이 됐고 2003년은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전국 상황은 지금랑 비슷한 거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여소야 대전국. 다수당에 이제 그 계리를 냈지만 그 계리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했어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은 부당하다는 게 나왔지만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 사격장에 난입해서 시위한 거를 막지 못했다. 네,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국회 다수당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국회 다수가 그렇게 결의한 거는 그 정치적 함의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야당과 대통령의 국정이 계속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국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국 요청을 했고 결코 건의안이 가결된 지 한 19일 만에 대통령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물러났다 이런 말씀이신 저도 거죠?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저한테 맡긴 것은 정부의 액션이나 행정개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쪽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책임자로 생각해서 가감하게 시골 군수 출신을 발탁을 해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당시 리틀 노무현 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제가 주민투표법도 이제 만들고 또 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비롯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방에서는 굉장히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묵묵히 잘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임 건의안이 가결돼 버리니까 굉장히 분노했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사실 여소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국회 입법권과 예산권을 어떻게 보면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 야당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나도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할 텐데 딱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야당과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는 좀 빼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로는 뭐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 보이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장관 만약 해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초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상민 우리 쪽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도 그런 말씀하는데 방송에서 하시던데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식물장관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뭐 국민의 민심을 완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계속해서 행안부 장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또 야당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길게 끌고 가는 게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뭐 어떻게 보면 외교 참사였지만 그 정도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이잖아요. 헌법 34조 6항인가 보면 재해가 났을 때 국가는 국민을 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라는 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사실 최소한의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제가 알기로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적어도 파면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들을 했다는데 전혀 굉장히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강하게 이제 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레임덕 정도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헛소리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레임덕이 아니고 데드덕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응수하셨던데 요 김기현 의원의 응수에 대해서 김기현은 지금 뭐 전 원내대표는 사실은 내년 3월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를 준비 중이니까 뭐 극렬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요. 국민의힘도 뭐
당 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직을 줘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 국민 대중들한테 그나마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로 알려진 유승민 장관을 진입을 막으려고 그러는지 당헌 당규를 교쳐서 룰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복잡한데 굳이 우리 야당 지도부까지 걱정해 주시는 김기현 대표의 그런 저 모습이 저희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해임안을 사실상 이제 거부하는 걸로 일단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즉각 앞서 제가 잠시 여쭙듯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오총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가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오히려 시간을 주자. 그런데 거부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 세게 주장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탄핵을 해임 건의안은 이거 절대 박진 장관처럼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탄핵 소추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는데 그걸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 그래도 탄핵하는 국무위원 탄핵 사례가 가결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없죠. 여러 차례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엄중하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률팀에서도 우리 당의 법률 위원장 이런 분들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긴밀하게 원내 지도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탄핵 소추 요건도 어렵지는 않는데 다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는 입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개인 입장은 바로 가자. 저는 페이스북에 썼듯이 해임 건의안이 가결돼도 거부할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제 그냥 평소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헌재에서 부결되면 역풍도 있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그런 역풍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그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제안했을 때 우리 당 지도부가 그때는 제가 친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당에 그 검찰총장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국회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법원의 판사들, 검사들 그 탄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풍을 우려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말려서 사실은 못했는데 그 역풍이 윤석열 정권을 출범시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특히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워낙 또 말실수도 많이 했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훨씬 더 많이 배치한다 해서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헌재 판단이야 헌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좀 여쭐게요. 예결위 소속이시니까 이 예산안에 관한 여야의 어떤 충돌 지점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계실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합의됐습니까?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 김성환 의원을 오후에 만났는데 협상하러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아침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15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소위 정부 원안하고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하고 감액을 기조로 한 수정안을 포개를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법적 기간인 12월 2일도 넘겼고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도 넘겼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보면 연말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독으로 민주당이 수정안 감액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 안하고 이제 수정하고 동시에 국회에 부의가 되면 그럼 다수당이니까 수정안부터 이제 표결에 붙이는데요. 만약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된다면 수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게 전례가 없었던 1조 5천억 정도로 아마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통과가 되면 아마 곧 2, 3일경에 추경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또 이런 추경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야당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키는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여기를 하면서 느낀 소회는
아마 소수당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뭐 소수당이지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계일 심사를 하는데 여야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축적 심의를 내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몇 가지 안을 들어서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이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그 용산공원 예산이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용산 그 터에 뭐 기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용산공원하고 좀 속도가 일부 지역에 붙었는데 그 예산을 저는 저 국토위 예산소위원장이 할 때 사실은 전액 삭감했는데 또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토위 본회의에서 절반을 다시 반영을 했는데도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혼자 밥을 드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를 다른 의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금시초문이고요. 네. 저도 한 열흘 전인가 우리 저 몇 분 의원들하고 여의도에 점심도 하고 해서 네. 뭐 오히려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은 지금 강구합니까? 예, 이제 우리 당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네. 윤석열 정권이 우리 당을 지금 정말 세게 침탈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단단하게 단일 대우를 해서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뭐 어디 언론에 나가서 그런 인터뷰하는 거에 또 의원 개인의 입장인데 뭐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분당할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단일 대우를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두관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들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